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어저께 제가 일과가 바빠서 바로 영상을 업로드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9월 중진공 정책자금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공유하는 시간 짧게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냐면 바로 이런 어떤 형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어떤 요식행위라고 하죠. 일명 요식행위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제안들이 좀 많아서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우리 8월 달에 또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조금씩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오는 와중에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있어서 이걸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논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많은 기업들이 중진공 정책자금이나 이런 대출의 문을 두들기는 이유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픽스돼 있지만 우리 계속 고정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동결되고 있지만 시장의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정책적인 요소로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지만 시장금리는 분명히 시장의 리스크들을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좀 시장금리 인상 혹은 대출의 문턱이 좁아지는 이 과정들에 대한 공포심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대비하는 마음으로 자금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은 8월달 접수는 지난주에 우리 후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는 덮고요. 9월 접수 일정이 나왔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9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는 서울 지방 소재 기업들의 온라인 신청이 있고요. 경기도는 9월 13일 수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인천시 소재의 기업들의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고요. 그 이외의 자금들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서 아침에 막 몰려서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틀 안에 신청해서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는 업무까지 다 마감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할애해서 준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쭉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의 대출이자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담보대출 금리도 이제 4, 5%대, 5, 6%대 많이 나오고요. 보증서 담보대출은 5%, 8%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흔히 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공포심에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혹은 유동성이 좀 대출 심사가 좀 어려워지고 유동성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수요가 자꾸 많아지니까 대출 신청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신청할 때 보면 상반기에는 조기 소진돼 버렸고요. 7월, 8월도 보면 7월 달에는 하반기 첫 정책자금 접수여서 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많거나 지역마다 좀 그래도 유하게 자금 신청이 됐던 거에 비해서 8월 달에 저희가 신청할 때 보면 벌써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종류가 한두 개 없는 동네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9월에도 정책자금 신청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신용으로 1억 단위의 저금리융자를 그것도 만기 5년 8년짜리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돈, 큰 시간,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정책자금 신청 기간이 되면 우리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연습 삼아서라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기업들이 연말까지 연초까지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자금을 신청한다면 중진공으로 가야 될지 혹은 신보기보나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될지 미리 방향은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 저희 오늘 상담한 업체도 다른 곳에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이제 토지 공장을 매입하시려고 하는데 담당하는 컨설턴트님이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시는 분한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신청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이
저희가 8월 달에 신청할 때 보니까 시설 자금이 소진돼서 신청이 안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땅을 사기 하반기에 중증원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살 수 잔금을 치르겠다는 접근은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는 중증원 정책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자금 안 쓰고 내 돈으로 투자하고 내 돈으로 사업하고 내 돈으로 운영비 쓸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거나 시간이 들지 않으니까 내 소재지 관할, 우리 서울 지방은 11일 12일이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13일 14일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선착순도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구나 없구나. 그러니까 9월 달에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관할에서 신청할 수 있는 나한테 적합한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진공은 올해 없구나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금이 절실한 분들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막 비용 들여서 연구소 벤처 특허하고 막 각종 인증 받고 막 이런 준비들을 하셨는데 우리 기업이 신청할 자금이 없으면 사실 말짱 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 기업 소재 관할 본 지부에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신청 가능한 환경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비용을 지불하시고 컨설팅을 받아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는데 절실한 마음에 올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런 준비문도 하신다라고 하면 공모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내년에 정책자금 신청할 때나 혹은 다른 자금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기대라는 게 있어서 중증은 정책자금을 타겟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받기 전에 적어도 최소한 우리 기업 관할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기업도 많은데요. 저희 오늘 같이 현장 임장 다니는 사장님도 한 50억 내외 물건으로 사업장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같이 사업장도 보러 다니고 뭐 이랬는데, 지금이 되려 이렇게 좀 저가에 투자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여력이 있고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혼자 매출이 상승하시는 영업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즌이고요. 또 힘든 분들한테는 더없이 힘든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힘들고 세금 막 나오고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시즌에 좋은 자금을 쓰게 해준다, 세금을 줄여준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뭔가 되게 해준다라고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마음이 평상시에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가도 아무래도 이게 좀 밀어내거나 뭐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들도 정말 힘들 때, 정말 절실할 때 그런 제안을 받으면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가거나 몸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 안 되는 시간과 비용을 써서 투자를 했는데 성과를 아무것도 못 올렸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어도 이제 그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정말 많은 컨설팅 화두로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관입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뭐 임직원 지급 규정을 잘 갖추면 뭐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이사가 세금 없이 혹은 낮은 세율로 원하는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걸 정관을 만드는 게 옳다 그르다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러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인에서 예를 들면 10억을 빼려고 하면 법인 10억이 있어야 되고 10억을 빼도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먼저 돼서 내가 법인에서 10억이 20억이고 빼도 채권자나 우리 기업의 신용평가나 영업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유동성에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업이 지금 10억이고 20억이고 뺄 돈이 없고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혹은 외부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영업을 해야만 회사가 운영되는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회사 돈 빼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과 시간이라고 하면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관 만드는 거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정관을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 돈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세금 이슈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질과세라는 과세 관점의 논리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어떻게 갖췄건 간에 네가 한 행동이 회사 돈을 빼간 거면 그걸 급여나 상여나 종합소득으로 맞아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관계가 맥락이 충분히 과세 관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라든가 환경, 실질 과세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런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의 상황이 되면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전이다라고 하면 없는 살림에 없는 시간에 한정된 재원을 출구 전략과 정관에 맞출 것이냐, 혹은 회사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한 투자에 맞출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특허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특허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법인들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가이드들을 많이 갔는데 이거 똑같아요. 최근에도 저희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아주 고가의 비용을 내고 ISO 특허를 내서 대출 신청을 하셨는데 대출이 안 됐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작년 22년 매출이 21년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출은 특허가 있냐 없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매출이 늘었냐 안 늘었냐, 대출의 한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담보가 있냐 없냐로 평가가 돼야 될 텐데, 비슷한 사업, 왜냐면 사업의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성원도 비슷하고 손익도 비슷하고 거래처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특허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매출이 많이 늘었냐 안 늘었냐, 대출이 한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더 높아졌냐 안 높아졌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매출이 줄어들어서 기업의 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허만 낸다고 해서 대출이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은 비용은 비용대로 드리고, 왜냐면 시간도 시간대로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허에다가 내리고 돈을 1,000만 원 썼다라고 하면, 이노비즈 특허를 만드는데 1,000만 원 썼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한정된 비용과 한정된 시간으로 그렇게 예산을 쓸 것이냐, 혹은 그 1,000만 원을 마케팅이나 광고에 써서, 혹은 생산 관리에 써서 매출을 더 늘리는데 집중하는 게 맞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좀 사고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여유자금이 충분해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관점이면 저희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지금 당장 유동성을 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낸다, 특허가 있다고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 벤처 만들면 대출이 됩니다, 이런 로직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예. 그런 기술성을 기업이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대출을 심사할 때 우대될 수 있는 기관들 혹은 대출의 종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대출이라는 게 기업의 신용평가라든가 매출이 최우선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담보나 신용이나 매출이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이 하는 일도 똑같고 거래처도 똑같고 매출도 비슷한데 연구소 벤처만 있다고 대출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목적으로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구소 벤처가 필요해서 하신다, 이거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아주 단기간 안에 대출을 만들기 위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뭔가 포커스를 내기 위해서 연구소 벤처를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실효성이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뭐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뭐 문서 작업을 통해서 법인과 대표이사의 거래, 대표와 대표 부인의 거래, 대표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어떤 문서 작업들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 이슈는 세무사들하고 상담해 보세요. 우리가 문서를 몇 장 쓰는 걸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대한민국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요. 대기업들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페이퍼가 없으면 장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페이퍼가 이런 절세의 키워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과세관청이 늘 얘기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굉장히 배척됩니다. 이렇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로 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받고 지원 사업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방법들, 그런 접근들이 우리 기업한테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시간이나 예산이나 비용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디다 쓰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최근에도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ISO 45,001을 받으시고 뭘 어떻게 하시고 뭐 따지고 보면 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같은 재원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저걸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금의 분쟁 사유가 생겼을 때, 세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손을 잡고 대응해주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담당 세무사님들이시세요. 컨설턴트가 아니라 내 담당 세무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세무사를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세무사를 바꾸세요. 저희 최근 아니고 올 초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노무에 관련된 서식들을 갖추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 실제로 근무하셨던 직원이 고용노동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추징을 당하셨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신고한 거와 다르게 근무를 하시고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생겨요. 그거를 나는 실제로 지금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근하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일합니다 라고 페이퍼를 백날 써봐야 실질과 문서가 다르면 이건 사문서 위조죠.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들이 옛날처럼 당해주고 있고 모른 척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식행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고 드릴 수 있는 공을 다 들였다라고 인정됐을 때 사고가 발생해서 처벌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정도의 접근인 거지, 인증 받아놓고 문서 몇 개 만들어놨다라고 해서 사실은 실효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충분히 고민하면서 예산을 쪼개서 이것도 좀 해보시고 저것도 좀 해보시고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험들을 세무 이슈라고 하면 세무사님들하고 좀 하시고요, 노무 이슈라고 하면 노무사들하고 좀 하시고요, 대출이나 자금의 이슈라고 하면은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 기관에다가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내가 특허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에다가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특허 하나를 내면 대출이 나올까요? 물어보시면 답이 금방 들어옵니다. 근데 관에다 물어보면 금방 나올 피드백들을 우리가 어디다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컨설턴트들의 말을 듣고, 왜냐면 그 컨설턴트 분들은 우리 기업의 상황 내부 정보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관련된 자기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영역,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돈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세무사들하고 한번 꼭 상담을 해보세요. 우리 세무사는 그런 거 안 해준다던데요 라고 하시면 세무사한테 경고하시고 세무사를 바꾸세요. 이게 맞죠. 세무는 한 번 신고해서 끝나는 게 아닌데 몇 번 보지 않은 컨설턴트를 믿고 내 모든 걸 맡겼다가 잘못됐을 때 책임은 결국은 납세자들이 지셔야 될 텐데 대응해주거나 법원에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줄 수 있는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의 분쟁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대응력을 같이 행사해줄 수 있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언 수준에서 조언을 듣는다 정도 선에서 한번 멈추시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금 대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중진공, 소진공, 은행, 지원 기관에다가 물어보시고요. 요식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서 만들어서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거고 이런 고용노동부와도 분쟁이 없을 거다, 이런 식의 발상하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여유가 있어서 호흡을 길게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상담료를 꼭 내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진짜 진정성 있는 상담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해주는 것들,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들은 해당 주무기관들하고 충분히 질의응답 해보시면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계속 좀 어렵고 힘든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명하게 좀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중소기업들이 눈높이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좀 통찰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최근에 있었던 우리 사례들 몇 가지 공유 드릴 일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9월달까지가 우리 3분기입니다. 7, 8, 9가 어떻게 매출이 신고됐는지가 10월 25일에 부가세 신고가 되면은 우리 기업의 3분기까지 실적이라는 게 픽스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전략과 상황에 맞게 최근에 저희 신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레코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합리적인지 전략을 세우시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객관적인 진단하에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좀 고민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